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시험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민법 시선 집중 강의는 공직사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는 민법 포인트 40을 집중 공략하는 강의입니다. 그럼 민법 시선 집중 제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선 집중 교재는 민법 포인트 40개를 핵심적으로 요약한 100페이지간의 핵심 요약집입니다. 이걸로 이론을 숙지하시면 충분하고 이제 민박이나 더시한 문제집으로 보충하시면 가장 완벽히 민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포인트 10번 법률행위 무효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자, 정답 정하시면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2번도 지금 풀어봅니다. 자, 이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무효 1번 의의가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이 나옵니다. 법률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을 이익이 있는 자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됨에 있어서 규칙사항이 있는 자라도 무효는 원칙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이 내용인데, 어떤 행위가 유효라면 이행해야 되죠.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깁니다. 어떤 행위가 무효라면 양쪽 다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할 필요 없으니까 내가 이행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원칙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 그대로 보일 뿐이에요. 보이는 위법의 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 해도 법률 효과 침해에 따른 손해가 없습니다. 없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원칙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 무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139조가 원칙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과 서급하여 어울립니까? 새로운은 앞으로, 서급은 뒤로 안 어울리죠? 틀립니다. 서급하여 같은 말이 처음부터입니다. 같은 말이 법률행위시부터요. 그럼 법률행위시가 계약체결시죠? 계약체결시 다 틀립니다. 그때부터야 맞습니다. 여기서 소처법 외우세요. 소처법 같은 말이고 다 틀렸어요. 서급하여 처음부터 법률행위시부터 같은 말이 계약체결시죠. 예를 들어서 가격이 X가 있는데 을과 가정매매 1월 5일 날 하고 등기를 넘기면 이거 108조 무효가 되는데 가정매매가 왜 무효일까요? 매매할 의사가 없으니까 무효입니다. 즉 통정하고겠죠? 근데 나중에 정말로 매매할 의사가 생깁니다. 10월 5일 날 진정으로 매매 합의해요. 그럼 그때부터 등기도 유효가 됩니다. 10월 5일부터 유효입니다. 1월 5일자로 소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 대표적인 예가 이 무효등기 유효행위입니다. 자, 그럼 무효인 가등기나 뭐 등기 똑같아요.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가등기로 전용키란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이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소급이 없다는 말이죠. 그 다음 무효행위 추이는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 가지는 무효 원인이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반사회적 법률행위.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 기타 세 번째, 기타 강행법규 위반. 이 세 가지는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일개인이 추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효 원인이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추인 반드시 맞추세요. 여기서 전환도 무효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데,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폭리행위죠. 이거 104조 무효인데 무효 그 상태로 추후에 인정 안 된다 했잖아. 근데 무효를 유효처럼 전환 허용해줍니다. 이게 알바키 사건이죠. 가백에 부동산이 있는데 시가 1억이라 가정합니다. 우리 재건축 조합인데 이 동네 부동산을 다 샀는데 갑 부동산만 안 샀어요.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4억에서 다 가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갑이 지금 알바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4억 매매가 104조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을은 지금 공박 상태예요. 그리고 갑은 폭리의 사기가 있고 지금 1억과 4억이라는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공정이 있죠. 그래서 이 4억 매매가 104조 무효가 되는데 법원은 무효로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웬만하면 재건축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매매 대금 과다로 말미암아 이 4억 매매가 무효인지 알았더라면 만약에 이것을 한 1억 5천 정도 1억 5천 정도로 매매했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있다면 4억 무효를 1억 5천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에 사서 재건축 빨리 하라 이 말입니다. 예, 결과를 꼭 기억하세요. 추인 X 전환 O입니다. 다음 유동적 무효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는 자 매매할 때 허가 없이 매매했어요. 그럼 일단 이 매매는 무효가 되는데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행위시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유효로 바뀝니다. 그럼 이 무효는 확정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었죠. 그 상태를 불확정적 또는 유동적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가 유동적 무효를 설명하는데 유동적 무효 낱말을 나눠서 유동적이란 앞으로 허가를 받는다는 말이죠. 즉 불확정적이니까 허가를 받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허가 협력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무효란 말은 물권적 채권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계약상 아무 효력 없어요. 그럼 허가 협력 의무가 있다는 게 교재 양가로 2번이에요. 그럼 양가로 2번이 허가 협력 의무가 있으니까 허가에 협력하지 않으면 허가에 협력하라고 서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때 협력 안에서 손해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액 배상 약정도 유효입니다. 이렇게 허가 쪽은 뭐든지 다 있다, 무조건 다 있다 하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 딱 하나, 해지만 못합니다. 해지는 주된 의무를 불이행할 때입니다. 이 허가구역이더라도 매매계약이죠. 그럼 매매계약 주된 의무가 뭐죠? 매수인은 돈 주고 매도인은 등기소리 규범입니다. 그걸 안 할 때 해지합니다. 허가구역이더라도 허가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예요. 이걸 불이행하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고 계약 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지 빼고 허가협력 쪽은 무조건 다 했다면 돼요. 한편 양가로 1번이 교재에서 양가로 1번이죠. 계약상의로 없기 때문에 여기 무조건 없답니다. 이행 청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나올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해제도 못합니다. 그래서 허가협력 쪽은 다 있다 해지 X 네, 무효 쪽은 쭉 없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동적 무효에서는 해제할 수 없다 써있죠. 두 번 다. 네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해제를 못합니다.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해지를 못하는데 그와 별개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계약금 해제 즉 해약금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내가 급부한 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확정 무효를 받겠을 때 그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법률행위 무효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법률이 적용될 수 있죠.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 무효가 됩니다. 3번 매도인이 통정 허위 이후 매매가 무효죠. 무효.
그 무효행위를 추인했네요. 그럼 소급이 없다.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을 쓰면 계약 체결한 때에 틀렸죠. 서쪽 법률행위 시 틀리죠. 계약 체결이 법률행위죠. 계약이 법률행위죠. 그래서 서쪽 법률행위 틀려서 같은 말이 계약 체결한 때에 틀렸습니다. 소급이 없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해서 매도인 채권자가 매도인 폐임행에 적격가담 나오면 무조건 무효죠. 제일 그때 무효 맞습니다. 5번 토지거래 허가금 내의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 즉 규칙사유자죠. 규칙사유자 누구라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법률행위 무효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무효인 법률행위 주의는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맞았죠? 이때 해야겠죠? 정답이 바로 1번이네요. 2번은 완전히 엉뚱한 말이죠. 2번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무효임을 안 날부터 3년 완전히 틀렸어요. 이런 말 없습니다. 2번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3번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유효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이 가상적 같은 말이죠. 가상적 의사 고려해야겠죠. 3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이는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합니다. 묵시적 방법을 할 수 있답니다. 4번 5번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 이게 틀렸죠. 강행법규 위반은 추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추인한 때부터 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2번과 5번은 완전히 틀렸어요. 어떻게 고치기 힘드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무효를 공부했습니다. 특히 추인과 전환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